네, 안녕하십니까.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. 오늘은 식당에서 뭐 회덮밥 아니면 회 등을 먹고 체해가지고 아니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업주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비자 관점.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음식을 먹고 이제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이제 이러게 됐을 때 우선 그 식당 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그 치료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치료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합의를 보게 될 때 그 합의금을 향후 치료비라고 합니다. 네, 그 당사자가 입원이나 통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회사로부터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월급을 차감해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그 휴업을 통한 손실이 나게 됐을 때 휴업 손실액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는 원청징수 영수증을 갖다가 보험사에 제출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제 그 업주가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업주에게 그 원청징수 영수증을 건네면서 내 실제 월급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차감된 금액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업주의 관점에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업주의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도 있고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. 만약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손님이 받은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. 그 치료비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받게 된 그 휴업 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업주의 몫입니다. 그리고 업주하고 손님이 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이 금액을 업주는 줘야 되는 게 맞다. 손님은 받는 게 맞다. 이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변호사라든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.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잘 모르시면은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다 처리는 해드려요. 근데 이제 좀 사건 스케일이 좀 크다든지 할 때 저하고 이제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라든지 손해사정사가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업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인데요. 그 화재보험 안에 특약 중에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식중독 그 문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.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 가입되어져 있는 업주면은 사실 이 모든 사건을 갖다가 보험사에게 위임하면 됩니다. 그 위임하면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해드리냐면은 이제 보험사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이 잘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업주죠. 네, 업주분이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쳐서 하는 게 좋다. 저럴 때는 저렇게 쳐서 하는 게 좋다. 보험사에서 지금 약간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약간 불합리한 것 같다. 아니 이 그림 되게 좋은 그림이다.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카운슬링 해주는 역할을 해드립니다.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을 때 손님분도 마찬가지고 업주분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다 해결이 되었을 때 저는 보험 설계사, 즉 보험을 판매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저는 고객에게 증권 요청을 권합니다. 그리고 이 증권 요청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
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몫입니다. 그리고 저도 증권 분석을 할 때 잘 가입되어 있으면 잘 가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, 잘 가입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잘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게 공감이 되면은 제 플랜대로 가는 거고,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증권 분석은 받으시는 게 조건입니다. 네. 그리고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사실 그냥 이렇게 어떤 일 처리에 대한 어떤 카운슬링과 그런 어떤 해결을 받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짐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증권 분석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응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현재까지는 다였습니다. 네,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